최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을 비롯해 화목보일러 화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진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즘 태안에선 소나무 꽃가루가 내려앉은 송화소금 생산이 한창입니다. 1년 중 딱 일주일만 캘 수 있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충남에선 모두 11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산시가 지역상품권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최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을 비롯해 화목보일러 화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진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스프링클러가 실제 화재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120개 면적을 태우고 1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원인은 주택 화목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한 해 평균 375건이 발생해 전체 난방기기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화목보일러는 불티가 많이 튀어 화재에 취약합니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주택의 경우 자칫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진화 장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화목보일러가 있는 천정 바로 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 불씨를 갖다 대자 거센 물줄기가 사방으로 쏟아집니다. 90도 이상 온도가 감지되면 헤드가 열리면서 압력차가 생겨 물을 분출하는 원리입니다. 초기에 불을 잡는 데 효과적이고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날 염려가 많이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치하니까 앞으로 화재 나도 그렇게 큰 불이 안 날 것 같고 앞으로 마음 놓고 잘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현행법상 화목보일러는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온수보일러로 분류돼 가스보일러처럼 검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선 소방관들이 나서 화재 취약 가구에 스프링클러를 무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펌프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의 화목보일러에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화목보일러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화목보일러.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요즘 수시로 날아드는 노란 꽃가루, 신경 쓰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화가루는 봄철 불청객으로 여겨지지만 태안 염전에선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금 채취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나무 숲에서 풀풀 날리는 노란 꽃가루. 바람을 타고 내려앉은 곳은 인근 염전입니다. 밀대로 바닥을 밀자 노란 소금이 모여듭니다. 천일염과 소나무 꽃가루가 만나 탄생한 송화소금입니다. 이곳 염전은 사방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런 송화소금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안 지역 염전은 520여 헥타르로 축구장 720여 개 규모. 군 전체 산림의 90% 가까이를 소나무가 차지해 송화소금을 생산하는 데 최적지로 꼽힙니다. 1년 중 꽃가루가 날리는 5월 초 단 일주일 동안만 캘 수 있는데 바람이 적당히 불고 비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송화가 피는 거는 거의 같겠지만 바람이 얼마큼 이쪽으로 부느냐 그거는 차이가 있겠죠. 경쟁이 좋습니다. 날씨가 좋고 바람이 좋아서 송화가 많이 날라왔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에서 짧은 기간 생산되다 보니 가격은 일반 천일염의 2배, 20kg 한 포대 기준 2만 원 선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희소성이 높아 이맘때면 주문이 잇따르는데 독특한 풍미를 내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오이 피클이라든지 또 조기를 절일 때 아니면 또 우리가 소고기 등심구이 같은 거 소금 양념장에 더 넣어서 드시면 온화한 맛이 있기 때문에 달큰하고 그래서 더 부드러운 맛과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영양소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송화소금에는 단백질, 무기질, 탄수화물이 풍부하며 비타민 B와 C, 칼슘이 들어있어 치매 예방에 좋으며 또한 송화가루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지방간을 해소하고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송화소금. 본격 생산에 돌입한 가운데 태안 대표 특산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우리 지역의 궁금한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충남에서는 11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텐데요. 해묵은 현안들이 이번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총선 가운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 선거로 충남에선 11명의 당선인들이 국회에 진출하게 됐죠. 후보 시절 당선인들은 충남의 주요 현안들을 앞다퉈 공약에 반영했는데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선인들의 공약 분석 시작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을 함께 약속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3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충남도는 7월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재정적, 행정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온 충남. 홍문표, 정진석 다선 국회의원과 함께 양당의 주요 공약에 포함된 만큼 연내 지정에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 사업입니다. 서해선은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을 연결하는 90km 노선으로 약 3조 8천억 원이 투입돼 2022년 완공 예정인데요. 2024년 완공 예정인 화성 여의도 구간은 지하철 신안산선을 통해 서울까지 직접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두 노선이 직결이 아닌 경기 안산에서 환승하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죠. 미래통합당 홍문표 당선인은 KTX 철도망 구축으로 홍성에서 서울 용산까지 40분대에 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만 단선 그리고 디젤 기관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빨리 복선화 그리고 300km 이상의 저희 KTX를 우리 장선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열겠다. 서산 태안 성일종 당선인은 태안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충남 공항시대를 개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역 수건인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고속도로가 건설돼야 한다는 건데요. 두 번째로는 우리 태안에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또 서산 해미면과 고북면에 위치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활주로를 활용해 2023년까지 공항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제2제주공항 개항 시점인 2025년도 공항 건립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 밖에 서산 태안 가로림만 교량 건설과 보령과 청양, 세종을 거쳐 조치원까지 연결되는 충청산업 문화철도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들도 공약에 담긴 상황.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21대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신문브리핑 예산뉴스 무한정보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5천 명에 가까운 전 직원에게 이틀 동안 공로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드린 노고에 대한 포상 차원입니다.
하지만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시군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충남도는 소방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개인별 이틀씩 공로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조례는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충남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해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코로나19를 예로 들면 방역 업무로 심신이 필요해 휴식이 필요한 감염병 종사 공무원이나 창의적 제안 등으로 누가 봐도 충남 발전 공로 휴가 대상자로 인정되는 공직자만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승조 지사는 객관적 대상자 선정 절차를 생략하고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주기로 한 겁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지난 27일 충남도 공무원 노조로부터 특별 휴가 시행을 요청받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지사는 노조 측에 특별 휴가 외에도 연가 보상비 전액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데요. 시군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의 한 군청 직원은 코로나19로 경무에 시달린 곳은 도 본청보다는 일선 시군이라며 본청 직원만 특별 휴가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시군청 전 직원까지 휴가를 달라고 하기도 어려워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 직원이 형평성 있게 추진해 제외되는 직원이 없게 했다라며 휴가가 특정일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산불 대비나 대민 행정 서비스 담당 부서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의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월 홍성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녹색불이 황색불로 바뀌는데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 황색 신호로 바뀐다면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신호 위반으로 가해 차량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월 공주의 한 교차로 전방에 적색 전멸 신호기가 운영 중인데요. 블랙박스 차량 멈추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다 직진 진행 차량과 충돌합니다. 교차로 전멸 신호 시 주의 의무를 무시한 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황색 전멸 신호는 서행하면서 좌우 확인하고 통행, 적색 전멸 신호는 일시 정지한 다음 좌우 확인 후 통행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1월 서산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적색불인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전복되면서 마주오던 차량에 부딪히는 2차 사고로 이어집니다. 교통신호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만든 약속입니다. 여유 있는 운전 습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독립운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충청남도 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역사 현장을 체험하는 등
독립운동사 교육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한 오인철 의원은 독립운동사가 복잡하고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됩니다. 서산시가 지역사랑 상품권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말까지 10% 할인 기간을 운영하며 7월부터는 기존 할인율 6%를 적용해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상품권은 학원과 주유소 등 관내 3,2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산사랑 상품권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발행됐으며 올해 발행된 상품권 60억 원 가운데 현재 95%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오는 23일 실시하는 2020년도 제1회 초중 고졸 검정고시 시험 장소를 발표했습니다. 일반 학교 시험장은 천안에 위치한 4개 학교로 재소자는 홍성교도소와 공주교도소 등에 마련된 자체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1,200여 명이 지원했으며 합격자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충남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8일 도청에서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도는 앞으로 대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산군 새마을협의회가 어버이날을 기념해 어르신들을 위한 식량 꾸러미 240개를 예산군에 전달했습니다. 꾸러미는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즉석밥과 조리식품으로 구성됐으며 400만 원 상당의 새마을 회원들의 회비로 마련됐습니다. 김명수 부녀회장은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홍성에서도 어버이날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기탁한 애플민트 화분 1,000개는 자살 고위험군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됐는데요. 애플민트의 꽃말은 다시 사랑하고 싶어요로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기념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 안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가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콜센터는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본청과 읍면동 공무원 25명이 투입됩니다. 민원인은 주소지 읍면동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은 흐리겠고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 서해안과 북부 내륙 30에서 80mm, 남부 내륙은 10에서 40mm입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 서산, 홍성과 예산, 청양은 15도, 태안 16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이 19도, 당진, 서산, 청양 20도, 홍성과 예산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고요.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우산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인 일요일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가 되면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토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